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뭐 6년 그냥 노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지만, 초등학교 6년이야말로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 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국영수, 사과에 대해서 이 목표를 좀 큼직큼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댓글로 많이 달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와, 그 다음 학교에서는 뭐 하는 거냐, 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제가 초등학교 때 1등 해야 된다, 뭐 상위권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공부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보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 성공 경험을 통해서,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아 효능감을 길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 기초학습이 부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차곡차곡 학습적으로 쌓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당연히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 공부 습관도 만들고 관리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학부모 교육, 부모 교육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제 아이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점차 저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저희 아이들한테도 필요하지만 부모님들한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육하고 지도하고 관리해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는 학교와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초등의 자녀 교육의 6년 로드맵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초등학교 6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뭐 6년 그냥 노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지만, 초등학교 6년이야말로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 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국영수, 사과에 대해서 이 목표를 좀 큼직큼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2시간, 3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르지만, 최대한 핵심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아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고 로드맵이 없으면 저는 되게 흔들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무를 보되 또 숲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6년의 로드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지죠. 저학년 1, 2학년, 중학년 3, 4학년, 고학년 5, 6학년입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꼽자면 습관입니다. 생활습관, 공부습관. 자, 모두 다 습관을 잡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찝찝함을 느끼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습관을 기르기 위한 참 중요하고 효과가 좋은 그런 도구로 이 체크리스트와 보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적는 것이 바로 체크리스트다.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다 했을 때 스티커를 받아서 그 스티커를 다 모았을 때 보상을 주는 것이죠. 이 외재적인 동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 찝찝함을 느끼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뿌듯함도 느끼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느끼는 이 내재적인 동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학년 때는 최대한 이렇게 밀당을 잘 하시면서 습관을 만들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중학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공부도 어려워지면서 독서 분화기가 옵니다. 독서 분화기라는 것은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의 구분이 훨씬 더 좀 분명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을 더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책을 막 그렇게 싫어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다 읽고 엄마 아빠 더 많이 읽어주고 하는데, 이제 3, 4학년 가면은 배경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교과 연계 독서도 하게 되고 글도 많아지니까 책이 싫은 학생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학습 만화만 읽는 친구들,
책을 그림책의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 사다리를 놔줘서 반드시 글밥이 좀 많은 단계로 넘어가야만 한다. 근데 글밥이 많은 단계로 넘어가는 독서 사다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책 읽어주기와 책 추천하기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주고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한 재미를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공부의 양도 많아지고 그 어려움, 질도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공부에 신경을 못 써주셨다라고 하면 이때는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5, 6학년 때의 핵심 같은 경우에 제가 내 것으로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말로 공책 정리를 하는 거. 다시 한번 저의 언어로 정리를 하자면 출력하는 거입니다. 1, 2학년, 3, 4학년 모두 다 중요하지만 5, 6학년에 더 강조를 하는 건 공부의 양과 질의 범위가 더 넓고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 배운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고 수학도 개념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개념도 한번 말해보고 틀린 문제도 다시 선생님처럼 설명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경우에도 내 의견을 정리해서 주장도 한번 해보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배운 내용으로 일기도 써보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출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으로 한번 보자면 우리가 학년 곱하기 30을 가장 기본적인 자기주도 학습 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학년 곱하기 30분에게 30분 하는데 6학년 곱하기 30분 하면 180분이에요. 그럼 3시간입니다. 근데 이것은 학원 가서 수업 듣는 시간, 인터넷으로 뭐 강의 듣는 시간은 제외를 하고 내가 직접 스스로 공부하고 독서하는 시간을 말을 해요. 근데 뭐 1학년을 생각을 해보자면 책 한 권만 읽어도 30분 넘어가는데 30분을 보자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근데 6학년에 가가지고 3시간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확보하려면 학원도 사실 얼마 많이 못 다녀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스스로 내 것으로 체화해서 정리하고 출력해보고 내 것으로 꼭꼭 씹어먹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탁 이거는 학년 몇 학년 몇 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마다 목표도 다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목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3가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무조건 독서요. 독서는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책을 읽는 경험, 글을 읽는 경험, 이거 자체가 문해력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모든 것들을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을 철저하게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요. 국어 교과서 학교에서 수업진도 나가는 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잘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국어 교과서 검사 한번 해보시면서 어우 잘하고 있네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라든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국어 교과서를 잘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따로 뭐 국어 교과서를 사가지고 뭐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굳이 하시지 마시고 책을 읽어 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면은 이제 글쓰기 활동 및 국어 보조 교재이죠. 이 어휘, 그 다음에 독해 이런 문제집, 그리고 글쓰기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독서는 매일 먹어야 될 밥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반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프로젝트처럼 하면서 약간 가속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때는 좀 쉽기 때문에 약간 고학년 때 더 힘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저는 한 학기의 예습을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아이의 수준과 속도를 보시면서 좀 빠르다 싶으면 속도 좀 빨리 문제집의 난이도 좀 깊게 하시고 느리다 싶으시면 복습을 좀 더 많이 조금 더 느리게 쉬운 문제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학기 예습이라고 한다면 방학 동안에 다음 학기 거를 한번 미리 예습을 쉬운 문제집으로 훑고 나서 현행 진도가 나갈 때에 이 진도에 맞춰서 다시 문제집을 다른 걸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풀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방학 때는 그 다음 학기 거 예습하고 그 다음에 또 현행에 맞춰서 진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이 예습하기 쉬운 문제집, 현행으로 나갈 그 다음 단계 문제집 이렇게 다 문제집 분석을 해놨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연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분씩 기본적으로 이 교과 진도하고 좀 다르게 그냥 꾸준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초등 수학에서 연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심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의 수학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활용해 보시고,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면은 그냥 교과 문제집과 연산 문제집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영어예요. 영어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죠. 영어의 영상과 영어의 책입니다. 영어 영상 책 이렇게 쭉 속도를 그리고 수준을 높여 가시는 거예요. 저학년부터 해서 쭉 높여 가시고, 처음엔 영어 노래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영어 이야기 쉬운 거 뽀로로 페파피그 이런 걸 시작을 했다가 점차 이렇게 속도나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 책 같은 경우에도 그림책에서 ORT 사용하시고 뭐 리더스북, 얼리 챕터북, 챕터북, 소설책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것과 조금 더 병행해서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어 단어책이라든지 이제 파닉스라든지 영어 문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의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확장과 수렴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배경 지식을 늘리고 교과 지식을 정리한다. 배경 지식을 늘리는 건 뭐예요? 체험과 독서가 있습니다. 방학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하고 교과 연계 독서를 하면서 쭉 하시고요. 교과 연계 독서 하는 방법 제가 사회과학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체험지 찾는 것도 올려놨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수렴을 한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중에 이 문제집이나 마인드맵, 비주얼 싱킹 등을 활용해서 내가 배운 내용을 출력해 보거나 문제로 풀어보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공부법 또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은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또 다 정리된 건 사실 초등생활 처방전 365 책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요, 이 초등 자녀교육의 6년 로드맵을 최대한 핵심만 넣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바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6년의 이 로드맵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